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로몬 독서TV의 이혜성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영상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 촬영에 도전합니다. 솔로몬 독서TV는 독서, 돈, 건강, 자기계발, 풍요, 행복 등에 관한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8년간 약 2,000권 정도의 독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독서의 방법 혹은 기술 등에 관해서도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입니다. 금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올해 초에 읽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금을 좋아할까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금과 인간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책 표지 뒤편에 보면 이 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려함과 신화 속에서 인간들과 국가들을 매혹시켰던 황금의 이야기, 금을 쫓고 금에 도취하고 금에 사로잡힌 인류의 집착과 영광과 파국을 다룬 3,000년간의 드라마.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눈부신 광채와 희소성을 지닌 금은 수세기 동안 권력, 영광, 아름다움, 안정, 불멸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사후까지 자신들의 위대함을 증명하고자 황금으로 건축물을 세웠고, 로마의 황제들은 권력의 안정을 다지기 위해 제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금화를 만들었다. 흑사병이 만연한 암흑시대 생존자들은 죽은 자들 몫의 금으로 호사를 누렸고, 스페인은 구세계를 지배하려는 헛된 욕심을 품고 신세계의 금을 약탈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을 필두로 유럽과 미국은 금을 기초로 하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자산을 지키고자 했고, 골드러시와 1차 대전,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격변 속에서는 금이 국가의 비합리성에 대항할 유일한 방패로 여겨지기도 했다. 금은 탐욕의 상징이었고 허영의 도구였으며 화폐의 기준으로서 강력한 통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은 금의 마술적, 종교적, 예술적 특징에서 시작해 주화의 발명, 화폐로의 변신, 금 본위주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화폐로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권력의 상징으로 군림하게 된 금은 인간의 소유물을 뛰어넘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20세기의 격동과 다양한 형태의 화폐의 발달, 금 본위주의 폐기로 인해 이제 그 모든 것은 역사가 되었지만 금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인류를 매혹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번스타인입니다. 피터 번스타인은 경제학자 겸 투자 자문가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을 쓴 금융 전문 저술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윌리엄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이 책 앞부분에는 토마스 모어의 보석과 부의 유토피아에 나오는 문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금이 도처에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겨진다는 말과, 원래는 금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 가치를 지니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오히려 금보다 가치가 낮은 존재로 인식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워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를 보면 황금은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는데요. 프롤로그 도입부에 이 책의 전반적인 책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약 100년 전에 존 러스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어떤 남자가 그의 전 재산인 금화가 가득 찬 커다란 가방을 들고 배를 탔다. 그런데 항해가 시작된 지 며칠 후 엄청난 폭풍이 몰려오자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경고가 터져 나왔다. 그 남자는 가방을 허리에 동여매고 갑판으로 올라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그의 몸은 곧장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여기서 러스키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 그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면 그가 금을 소유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금이 그를 소유한 것이었을까? 그럼 본격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주요 내용 중 발췌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금을 영혼의 상징으로 사용할 때 금은 사람들을 더욱더 존엄한 것으로 올려주었다. 따라서 왕권이나 종교, 의례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축제에서 55m의 금박을 입힌 남근을 들고 행진하게 하였다. 또한 황금으로 10계명을 만들었으며 솔로몬 왕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금으로 옥좌를 만들었으며 황금잔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금을 축적하는 것은 돈과 권력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생각했으며 황제들은 금을 최고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강박적 관념 가졌다. 황금은 환상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며 역사에서 패권을 영원한 유지한 나라는 하나도 없었지만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칼리프들은 좋아했다. 아프리카에서는 금보다 소금을 더 가치 있게 여겼으며 금의 놀라운 점은 부와 화폐의 원형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름다운 장식품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낭만적인 특징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금은 언제나 신성하면서 세속적이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금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놀라운 광고 매체였다. 열정적으로 금화를 주조해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했으며 한쪽 면은 독수리, 반대쪽 면은 황제의 초상을 각인하였다. 14세기 유럽은 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했는데 주화나 타일, 저작물, 온갖 장식물 등으로 사용하였다. 금과 은은 가치가 높은 반면 부피가 작아서 가격이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옮겨지기가 쉬운 특징이 있다. 아시아 통치자들에게 금은 권력과 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었다. 금은 유연성과 불멸성, 눈부신 아름다움 등을 제공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의 신부들은 장식으로서 장신구와 장식품을 만드는 데 금을 사용하였다. 중요한 용도는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금은 아름다움과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금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아름다움에 있다. 아름다움 때문에 옷과 가구의 장식품으로 쓰였다. 금은 부의 결정적인 상징으로 남아있다. 부의 명백한 상징으로서 금이 존재하는 것이다. 금의 가장 묘한 특징은 금이 희귀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다. IMF 관리국장은 금은 국제경제의 신뢰성을 믿는 집단적인 신념의 핵심에 여전히 남아있다. 언제 어떻게 필요하게 될지 오직 추측할 수밖에 없는 내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일종의 군자금이다. 스위스 국립은행 부총재는 금이 특히 위기에 화폐의 준비금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금은 통화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의 요인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금을 보유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화폐 주권의 상징이며 국제화폐 시스템의 대규모 붕괴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파라오들에게 금은 죽은 후까지도 그들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주는 도구였다. 금은 탐욕의 상징이며 허영의 도구이고 화폐의 기준으로서 강력한 통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금을 비축해 두는 행위는 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금과 금의 대용품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즉 아름답게 장식하는 수단이나 교환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금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는 특징 때문에 험난한 세상에서 안정과 번영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 약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주요 문장들을 발췌했습니다. 여러분도 금을 좋아하십니까? 풍요로운 인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